생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2차원에서의 물체 혹은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하고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원에서도 변이 속도 그리고 가속도를 한번 우리가 물리량을 중점적으로 알아봤듯이 이번 2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변이 속도 그리고 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중점적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변위라는 개념이 나와 있죠. 물체의 변이는 위치 벡터의 변화로 정의가 되며 공식으로 표현하면은 델타 R 벡터는 RF 벡터 마이너스 RI 벡터가 되겠으며, 여기 RI 벡터는 처음 위치에 대한 벡터, 그리고 RF는 나중 위치에 대한 벡터입니다. 이를 그림으로 2차원 평면상에 구현을 하게 되면은, 자,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위치를 RI 벡터로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 위치를 RF 벡터로 표기를 하였는데, 이 둘 간의 경로가 어떻든 간에 변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에만의 최단거리 변화량이 되겠죠. 이 델타 R 벡터는 RF 벡터 마이너스 RI 벡터가 될 것이며, 이에 따른 국제 단위계 단위는 미터입니다. 2차원에서는 이렇게 델타 R 벡터는 RF 벡터 마이너스 RI 벡터였고, 1차원에서는 델타 X는 XF 마이너스 XI로 표기가 되었죠. 둘 간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뭔가요? 바로 2차원에서는 벡터의 개념을, 1차원에서는 벡터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이 벡터 델타 R 벡터는 여기 우측 하단부의 그림처럼 델타 R 벡터는 이렇게 수평 방향에서는 델타 X의 성분을, 수직 방향에서는 델타 Y만큼의 성분을 각각으로 갖고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한 델타 R 벡터는 다음 페이지에서 델타 R 벡터를 소요된 시간 델타 T로 나누게 되면은 평균 속도 벡터가 구해지며, 이 평균 속도에 대한 벡터는 X 성분과 Y 성분에 대해서 각각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균 속도에 대한 이 공식은 델타 T를 0으로 보냈을 때 극한값을 취해서 바로 순간 속도까지 구할 수가 있겠으며, 이 순간 속도의 벡터 방향은 물체의 경로의 접선 방향을 따르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1차원 운동처럼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속도에 대한 변화량 벡터에 델타 T로 나누게 되면은 평균 가속도에 대한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으며, 이 평균 가속도의 성분은 X축과 Y축에 대해서 각각 다음과 같이 분해를 할 수가 있고, 이 순간 가속도는 마찬가지로 평균 가속도의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극한값을 취해서 순간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익숙한 부분인 것 같아요. 1차원에서의 변이, 속도 그리고 가속도에 대한 개념인데, 그게 단지 그 배경과 차원이 2차원이라는 점, 그리고 더불어서 벡터라는 점을 반영하여 표기가 되었었죠. 자, 1차원에서도 일정 가속도 운동 그리고 자윤학화 운동이라는 특수한 예를 들었다면은, 이번 2차원 운동에서도 2차원 운동만의 특수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할 만한 특별한 예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물체 운동입니다. 자, 공중에 어떤 물체를 던지게 되면은 그 물체는 만약 공기 저항이나 지구의 자전 효과 같은 효과를 무시하게 되고 오로지 중력만이 작용한다고 가정하면은 그 물체는 포물체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물체 운동의 가장 중요한 실험적 사실은 수평 운동과 그 수직 혹은 연직 운동이 완전히 독립적이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서 원점을 두고
x축 그리고 y축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2차원이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x축 방향이 바로 수평 방향이고 여기 플러스 y축 방향이 바로 연직 윗 방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2차원 운동은 여기 원점에서 v0 벡터만큼의 속도 그리고 그 사이각이 세타 지로인 운동인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먼저 수평부터 한번 볼까요? 수평을 먼저 접근하게 되면은 가령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했을 때 1번에서부터 5번까지의 수평 방향의 벡터의 크기는 어떤가요?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까? 바로 속도의 x성분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x성분은 1에서나 5번에서나 모두 일정합니다. 속도가 일정하다. 즉 수평 방향에서는 항상 그 속도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인 거죠. 반면에 연직 방향 운동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속도에 대한 y축 성분을 보게 되면은 v0y였다가 그 크기가 점점 줄다가 이 경로의 최고점인 기준점에 대해서 점점 줄다가 그 크기가 그 이후부터는 점점 다시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y축의 속도 방향에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여기 중력과 속도겠죠. 그래서 연직 방향은 AY가 마이너스 G인 등가속도 인 셈입니다. 자, 이와 같이 수평 운동과 연직 방향이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관한 독립적인 운동인 게 바로 포물체 운동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포물체 운동에서는 잠깐만 지우겠습니다. 이러한 포물체 운동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공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차원 일정 가속도 운동에 대한 공식들이 있습니다. 자,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와 시간을 곱한 값이고 변이는 다음과 같이 나중 속도 제곱에 초기 속도 제곱을 뺀 값은 2a 델타 x 이렇게 세 가지 공식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x축 방향에 관심을 갖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x축 방향의 어떤 특징이었던 등속도 운동이니까 자연스럽게 가속도는 0이고 그리고 여기 v0의 속도에 대해서 수평 방향의 성분이 v0x는 자연스럽게 v0의 코사인 세타 제로라는 점을 이용해서 그래서 ax는 0과 v0x는 v0 코사인 세타 0x 세타 제로라는 점을 각각을 반영해서 v0는 v0 코사인 세타 제로 그리고 델타 x는 v0x t 그래서 v0x는 다시 코사인 세타 제로 t 이렇게 두 가지 의미 있는 공식으로 도출되는 것을 압축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y축에 대해서도 한번 동일하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vy는 v0y 더하기 ayt 델타 y는 v0y t 더하기 2분의 1 ay t 제곱
vy 제곱 마이너스 v0y 제곱은 2ay 델타 y인데, 자 여기서 ay가 마이너스 g 그리고 v0y가 v0 사인 세타 제로라는 점을 각각을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 아래 하단부 세 개 공식이 각각 도출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시도해 보시면은 바로 다음과 같은 공식을 마찬가지로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2차원 운동에 대해서는 x축과 y축이 서로 무관하지만 그 무관한 만큼 이렇게 여러 가지 공식이 도출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 2차원 포물체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포인트만 중점적으로 알아보면은 이 포물체 운동은 x축과 y축 방향에 대해서 독립적이다. 그리고 그 독립적인 운동을 합하여 기술할 수가 있고, 수평 성분에 대해서는 등속도 운동임을, 그리고 y축 성분에 대해서는 자연학과 가속도 마이너스 g가 반영된 운동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러한 포물체 운동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자, 저와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포물체가 시각 t0일 때 처음 속도 v0 벡터만큼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속도 벡터가 이 수평면과 이루는 사이각은 세타 제로이다. 자, 이때 1번 최대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그림에서 얻을 수 있는 단서가 바로 경로의 최고점에서 속도의 y 성분은 0이라는 포인트죠. 바로 vy는 0라는 점입니다. 자, 이 점을 이용해서 vy는 v0 sin 세타 제로 마이너스 gt 공식에 v0는 y 0이라는 점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t를 좌변으로 옮겨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최대 높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th는 g분의 v0 sin 세타 제로임을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일 때의 최대 높이는 자연스럽게 델타 y t는 th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에 자연스럽게 이 th를 대입하게 되면은 델타 yh는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1번 최대 높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 th로, 그리고 그때의 최대 높이는 이렇게 델타 yh로 각각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 포물체 운동이 여기 처음 위치에서부터 수평 방향의 끝점까지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수평 도달 거리에 도달한 시간은 최대 높이에 도달했던 이 t 스몰 h에 대해서 2배만큼 되겠죠. 이 기준점에 대해서. 자, 그래서 tr은 2th가 되겠으며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tr에 대한 공식을 만약에 델타 x t tr로 대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x방향, 즉 수평 최대 도달 거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구했던 대문자 r은 자연스럽게 g분의 2v0 2v0의 제곱 그리고 코사인 세타의 제로 사인 세타의 제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수평 도달 거리가 최대가 되기 위한 각도를 구해볼까요? 자, 여기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삼각함수의 백악 공식인 이것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g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 제곱. 자, 이 중에서 각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고, 자, 여기 g분의 v0 제곱은 이미 초기값으로 주어져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색 부분을 제외하고 빨간색 부분만이 내가 세타를 조절해서 얻을 수 있는 값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인 2세타 제로가 최대가 되는 것은 당연히 1일 것이고, 그래서 2세타 제로는 90도, 세타 제로는 45도가 될 때 수평 도달거리가 최대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2차원 운동에 대해서도 1차원 운동과 마찬가지로 변이, 속도 그리고 가속도라는 물리량을 한번 중점적으로 알아봤고, 1차원 운동에서도 그 특별한 예시, 특별한 어떤 예시를 다룬 것처럼 2차원 운동에서도 특별한 예시였던 포물체 운동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현재 이 포물체 운동 분석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좀 넘어가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공식대로 그대로 한번 차근차근 유도해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운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